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아래꼬리 윗꼬리가 달린 샛별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래프였죠. 하지만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0.2%, 3%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요.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저점 1500포인트 이 자리를 다시 이렇게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이 나왔고요. 자,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서 2.7%나 하락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거의 한 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종가는 23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점 2306포인트 이 자리를 내일 또 이렇게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만약에 2300포인트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제는 2250포인트 이런 지점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미국 나스닥이 전저점 1600포인트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지난번 저점 이 자리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23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다시 신저가를 갱신할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또 개인만 매수를 했죠.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개인만 순매수를 해가지고는 기술적 반등이 어렵습니다. 지난번 2300포인트 초반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 외국인이 2600억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다 매도를 하고, 그때 이렇게 매수했던 금융투자마저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이렇게 전저점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저점을 또 찍을 때 금융투자라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장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들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은 나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 그리고 다른 코스닥 태양광주들은 좀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OCI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기관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종가상 143,500원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OCI 그저께 14만원에 매수했던 이 물량 오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끌고 가기에는 전체적인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OC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프 차트 그리고 수급 상황 좋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3만 5천원 이런 자리 아침에 온다면 충분히 단타로서는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이 36,000원대 초반 이 자리 지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 내일 중요하겠고요.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기간 수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이런 애들도 낙폭이 제법 크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도 조선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신고가를 이렇게 뚫어 주었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5.4%나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양광 관련주들과 함께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다는 거죠. 물론 시장만 좋다면 뭐 이런 현대미포조선 이런 자리에서 아마 뭐 종가 오버나잇을 했겠죠. 하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종가 오버나잇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장의 하락과 함께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런 애들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뭐 섹터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양이틀간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하락장에서 저점 구간이 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렇게 매수를 뭐 고려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지점은 한 2250선 부근인데요. 종합주가지수가 뭐 2250포인트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뭐 2차전지 소재주 뭐 LNF나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애들 추가 하락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어제 히리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제는 그다지 크게 뭐 종목군을 형성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조금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유신이가 상한가를 갔고요. 난강토건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200억 그리고 뭐 1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호가 공백이 굉장히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금 거래를 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히리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뭐 17%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뭐 그런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뭐 히리미를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7월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뭐 7월달도 6월달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잘 찍고 그 기술적 반등이 뭐 큰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을 해줄 때 매도하는 전략을 누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뭐 한 달 수익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셔서 7월달에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